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x-5y 곱하기 3x 플러스 4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a, y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 x제곱의 b 나오는 경우는 요 한 가지밖에 없죠. x 곱하기 3x를 했을 때 3x제곱이 나오니까 a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죠. 마이너스 5y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0y가 되겠죠. 따라서 y의 개수 b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합하면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a제곱은 45, b제곱은 50일 때 3분의 2a 플러스 5분의 3b 곱하기 3분의 2a 마이너스 5분의 3b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2a, 3분의 2a, 5분의 3b, 5분의 3b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차가 생각이 나죠. 합과 차는 제곱의 차죠. 그럼 3분의 2a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3분의 2a를 제곱하면 9분의 4 a제곱 마이너스 25분의 9 b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a제곱과 b제곱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9분의 4 곱하기 45가 되고 25분의 9 곱하기 50이 됩니다. 자, 약분을 하면 5, 4, 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약분을 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8.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라지 a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라지 bx 마이너스 36일 때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 값을 구하시오. 자, a와 b는 상수. 자, 그러면은 요 3과 a를 곱할 때 상수항이 나오죠.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3 곱하기 a는 마이너스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으로 약분을 하면 a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차항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3x,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2x. 즉 라지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2와 3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9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전개를 하는 것인데 2x 마이너스 3의 제곱 곱셈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땅땅 2 곱하기 2x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x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요거는 9.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2x-3을 전개하는 건데 자, 앞에 거 2x를 제곱하면 4x 제곱이 되겠죠. 4x 제곱. 그 다음에 2 땅땅 2 곱하기 2x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2 곱하기 2 하면 4 됐다.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자, 요렇게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요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니까 2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3번 요렇게 곱하면 12x제곱 상수항은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두 번이 나오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4x 그럼 마이너스 15와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마이너스 11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것도 완전 제곱식인데, 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땅땅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뒤에 거 1 제곱하면 1. 그래서 2와 2를 더하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 자, 틀렸습니다. 자, 5번을 보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같죠. 그 다음에 1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합과 차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합과 차는 제곱을 해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2 빼기 1이니까 1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3x제곱 y 마이너스 6xy제곱의 인수가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되는데 우리 최대 공약수로 공통인수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개수를 보면 3과 6이니까 3과 6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과 x니까 x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와 y제곱이니까 y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럼 3xy로 묶어내면 첫 번째 항에서는 x만 남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을 때 3x제곱 y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항에서는 2y가 되겠죠. 2y.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3xy 곱하기 x-2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x 곱하기 y가 인수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xy 곱하기 3 곱하기 x-2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놈도 인수고 이놈도 인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뒤에 거 같은 경우는 3x-6y랑 같으니까 이놈도 인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xy-2y 제곱 요게 인수가 되느냐? 예, 요것도 인수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놈을 갖다가 3x 곱하기 y 곱하기 x-2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것도 인수고 요것도 인수인데, 자, 요 뒤에 것을 괄호를 풀어보면 xy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죠. xy 마이너스 2y 제곱 맞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x가 인수냐? y-2x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y가 인수냐? 이건 맞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3y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놈도 인수고 요놈도 인수인데 여기서 요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y 즉 5번이 나오죠. 그래서 인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네모안에 알맞은 양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2차식인데 2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수항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반의 제곱이죠. 반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6의 반은 3이고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식인데 2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제곱근의 2배. 상수항의 제곱근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2배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여기 들어갈 수를 a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제곱 x제곱이니까 ax의 제곱이 될 테고요. 4는 2의 제곱이 되니까 이 땅땅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 곱하기 ax 곱하기 2가 16x와 같은 거죠. 그럼 x끼리 약분이 되고 2는 4니까 4를 약분을 하면 4가 돼서 a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a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16이 들어가겠죠. 4번입니다. 4번은 완전 제곱꼴인데 3y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이 땅땅이 들어가니까 2 곱하기 3y 곱하기 3분의 1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3, 3 약분되니까 2y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네모 안에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번도 4x제곱이니까 얘는 2x의 제곱이고 이놈은 5y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가운데는 2 땅땅이니까 2 곱하기 2x 곱하기 5y를 계산해보면 20xy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에는 20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자, 요 x와 y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시계값을 구하는 건데, 자, 요 상태로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게 좋죠. 지금 5 플러스 2 루트 6분의 1인데 지금 5 마이너스 2 루트 6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5를 제곱하면 25가 되고 2 루트 6을 제곱하면, 자, 2 루트 6을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고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니까 24가 됩니다. 즉 둘의 차가 1이 되기 때문에 분모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x는 5-2 루트 6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y를 유리화 해보면 5 플러스 2 루트 6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도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일단 공통인수 마이너스 3이 있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완전제곱식의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x에서 y를 빼니까 5는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즉 마이너스 4 루트 6이 됩니다. 즉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루트 6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루트 6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4 루트 6을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4를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거기다가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 되니까 6, 6, 36, 6, 1은 6, 96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 6, 18, 3, 9, 27이니까 288.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88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인데, 자, 물론 5.5를 제곱을 한 다음에 1.42를 곱해서 이걸 모두 계산을 해서 빼주어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인수분해처럼 1.42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1.42로 묶으면 5.5의 제곱 마이너스 4.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1.42 곱하기, 자, 제곱의 차니까 우리 더하기 빼기로 고칠 수 있습니다. 더하기 4.5, 5.5 더하기 4.5, 그 다음에 5.5 빼기 4.5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42 곱하기 5.5와 4.5를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5.5에서 4.5를 빼면 1이 되겠죠. 그럼 계산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인수분해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공통인수로 묶어보라는 거죠. 그럼 최대 공약수니까 2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될 거고요. x가 하나씩 있으니까 x도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y는 이쪽 항에만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2x로 묶어보면 1 플러스 3y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합차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4b 제곱은 2b의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9a 제곱을 3a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곱의 차가 되려면 4b 제곱과 마이너스 9a 제곱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곱의 차니까 2b 플러스 3a, 2b 마이너스 3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죠. 요 두 개의 항은 같지만 2b-3a와 3a-2b는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부호가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을 해보면 자, 역시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보라고 했는데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자,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x의 제곱이고 요건 2의 제곱인데 2 곱하기 x 곱하기 2 하면 가운데 것이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맞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공통인수 2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로 묶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과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인수분해 공식 4번이니까 자, 2, 3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3, 2를 하면 자, 이렇게 하면 9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2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2x 마이너스 3. y가 붙으니까 y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y. 그래서 맞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항식 2x 플러스 7 곱하기 5x 마이너스 1 플러스 16을 인수분해했을 때 1차식인 두 인수의 합은 자, 일단은 이 괄호를 풀어야겠죠. 이렇게 곱하면 10x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35x 마이너스 2, 35니까 3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x제곱 플러스 33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1 곱하기 10을 하고 3 곱하기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3이 됩니다. 그러면 더했을 때 3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3, 10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1차식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과 10x 플러스 3을 더하면 11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효은이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을 전개하는데 마이너스 3을 a로 잘못 보아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로 전개하였고 자,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을 라지 a로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대신 a를 쓰는 거죠.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진이는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을 전개하는데 2를 잘못 본 거죠. 잘못 봤을 때 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2를 d로 한번 잘못 봤다고 써볼게요. 그럼 dx-1 곱하기 x 플러스 3을 한 것이 c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BC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ABC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A를 먼저 구해보면 5와 A를 더하면 4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곱셈 공식 3번. 그러니까 5 플러스 A를 하면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상수항끼리 곱하면 되니까 B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와 C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C를 구하기 위해서는 D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1창의 개수가 되는 경우는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럼 3dx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 즉 3d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마이너스 7, 1창의 개수와 일치해야 되니까. 그럼 3d는 마이너스 6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2창은 요렇게 곱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c는 d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와 c를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세 정수 a, b, k에 대하여 다항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2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일 때 k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2 이놈을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2창이 x제곱이 되고 bx와 ax가 됩니다. bx 더하기 ax니까 1창은 x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상수항은 a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12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k는 a 플러스 b와 같겠죠. 근데 a 플러스 k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이 가장 클 때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 곱하기 b가 12라고 했으니까 a와 b는 12의 약수가 될 겁니다. 12의 약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과 12 또는 2와 6 또는 3과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a와 b가 1과 12일 수도 있고 2와 6일 수도 있고 3과 4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음수로 따져도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K가 가장 클 경우를 말했죠. 그럼 K라는 것은 A와 B의 합이니까 자, 이 경우에는 K가 13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8, 이 경우에는 7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K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경우는 K가 13일 때죠. A와 B가 각각 1과 12일 때 그때 K는 13을 갖는다. 예,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 둘레에 너비가 2am인 길이 있다. 이 길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40파이미터이고 길의 넓이가 240파이 제곱미터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하늘색 부분이 호수고 이 빨간 부분이 호수 둘레 길이 됩니다. 그럼 지금 길 한가운데로 이렇게 그 하얀 원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 보라색 원의 둘레의 길이가 40파이미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라색 원의 반지름을 한번 R이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2파이 R이겠죠. 2파이 R이 40파이랑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할 수 있겠죠. 파이 약분이 되고 2로 약분을 하면 20. 즉, 이 보라색 원의 반지름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빨간 원의 그 넓이가 240파이 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요거는 우리 가장 바깥에 이 빨간 원 제가 표시하는 이 빨간 원에서 이 호수의 넓이를 빼면은 길의 넓이가 나오겠죠. 즉
빨간 원에서 호수의 넓이는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 호수의 넓이를 빼면 길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빨간 원의 반지름은 자, 이 부분이 A니까 이 R은 20이었죠. 이 빨간 원의 반지름은 20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20 플러스 A. 그 다음에 요 하늘색 원의 반지름은 요 R에서 A만큼 빼야 되니까 20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즉,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20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됐죠? 자, 빨간 원의 넓이는 파이 20 플러스 A, 파이 R 제곱 이게 되는 것이고, 파란 원의 반지름은 파이 R 마이너스 A의 제곱, R이 20이니까 20 플러스 A의 제곱에서 20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빼면 된다. 자, 그럼 파이로 한번 묶어볼게요. 파이로 묶어보면 20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제곱의 차가 되죠, 지금. 그러면은 제곱의 차는 우리가 더하고 빼고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들 둘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랑 마이너스 A랑 소거가 되니까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 플러스 A에서 20 마이너스 A를 빼면 20 플러스 A에서 20 마이너스 A를 빼면 20이 소거가 되고 2A가 되겠네요. 곱하기 2A. 이렇게 한 것이 240 파이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자, 파이가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24, 80이죠. 80으로 약분을 하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3이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b에 다항식 ax 플러스 2b를 더한 후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와 b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단 a와 b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자, 그럼 일단 두 개의 다항식을 한번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x제곱에 자, 마이너스 7ax, ax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6ax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b와 2b를 더하면 3b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그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상수항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x 개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된다고 했죠. 반의 제곱. 자, 그러면은 3b라는 거, 상수항이라는 것은 자, 지금 x 개수가 6a니까 마이너스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자, 6a의 반은 3a가 되겠죠. 3a의 제곱. 즉 9a 제곱과 3b가 같아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럼 3b는 9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3 약분하면 자, b라는 것은 3a 제곱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 자, a 값에 따라서 b가 변하는 값들을 추정해 나가면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에다 2를 대입하죠. a가 자연수니까. 그럼 2를 대입하면 b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2가 되면 a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가 될 겁니다. a가 3이 되면 a제곱은 3, 3, 9니까 9 곱하기 3은 27. 자, 100 이하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자, a가 4라면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 곱하기 3은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5라면 5, 25. 25 곱하기 3 하니까 75가 되겠죠. 자, a가 6이면 66, 36. 36 곱하기 3 하니까 108이 됩니다. 그럼 108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가장 클 때는 요 b가 가장 클 때가 되겠죠. 즉 5 더하기 75, 80.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